이번 회차에서는 미스터 킴하고 대표 형수님의 어떤 불화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대표 형수님 혼자 기분이 안 좋아져 버렸는데, 이제 미스터 킴은 원래 이제 그런 걸 잘 모른다고 할까? 2부의 시작은 미스터 킴이 이제 혼자 짐을 싸면서 시작을 합니다. 듀스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서 상철님이 미스터 킴이 걱정돼가지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뭐 표정 안 좋아서 걱정했다고. 이게 이제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어떤 시점이냐면, 국화가 거절하고 가는 시점이에요.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내가 국화의 예선을 당연히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30영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랬다가 아니었구나,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번에 30영수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상대가 굉장히 기술자다, 뭐 기술자라고 표현하기는 뭐 국화님이 좀 그런 계열은 아니지만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상대가 기술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국화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고, 특히나 이제 더 조심스러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미스터 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지는 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국화님 말고 전에 턱식님하고 나온 국화님이 턱식님한테 굉장히 빠져들었었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턱식님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국화님은 굉장히 많은 걸 가진 분이었잖아요. 미모의 국화님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승무원 학원 같은 걸 하셨었던. 그런데도 적극적인 남자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냐면 지금 미스터 킴 같은 이런 일들을 어려서 다 겪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어려서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단지 친절한 것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중국어까지 하는 영수님하고 커플이 됐던 이 전기수 29기 옥수님 같은 경우에 그런 분이랑 예를 들어서 만나면 이 사람의 친절이 호감인 걸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 근데 또 이 사람은 나한테 제대로 거절을 못해. 그래서 거절인 줄 모르고 계속 다가가다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너 왜 스토킹 짓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 당연히 우리는 커플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최소한 썸 타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을 보통 20대 때 겪죠. 왜냐면 20대 여성은 거절하는데 서툴고 20대 남성은 거절을 알아듣는데 서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조급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일들을 겪다가 남자들이 점점 조심스러워져.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남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세 가지 일이 벌어져. 하나는 자기 일이 소중해져. 연애 말고 소중한 것들이 생겨. 에너지가 떨어져. 전체 에너지나 이 욕구나 욕망의 에너지가 떨어져. 세 번째는 방금 말했던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다가갔다가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줬던 경험이 쌓여요. 그래서 다가가질 않아. 이 세 가지 이유가 이제 콜라보가 되면서 다가가질 않죠. 머릿수도 소중해질 수 있지.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남자들의 적극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20대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서 40대인데도 적극적인 남자는 유추해 볼 수 있겠지. 일단 우선순위가 연애이고, 에너지가 많고, 상처 경험이 없거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그런 케이스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가 많고라는 거는 에너지를 쓸 데가 없는 일 수도 있겠죠. 40대인데 우선순위가 연애야? 그럼 염이 새거나 뭔가의 삶에서 중요한 게 없는, 그리고 상처 경험이 없거나, 그렇다면 깊이 있는 뭔가 사람을 좋아해보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나, 아니면 모쏠에 가까운 그런 관계만 있었거나, 그러면 이게 적극적인 남자가 생각보다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중에 20대 때의 적극적인 남자를 기준으로 보다 보면 이래서 없는 거야. 물론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겠나 라는 거죠. 40대인데 20대만큼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그럴 수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게 이제 저런 이유들 때문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했었던 게, 그동안에는 우선순위와 에너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지. 어떤 뒤통수를 맞은 경험. 그러니까 상대가 뒤통수를 때린 건 아닌데 내가 혼자 착각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22영수님은 이제 슬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PTSD라고 말하지만, 원래 22영수님이 22기에서 겪었어야 되는 일은, 그거는 20대 때 22살에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22살에 겪어야 되는 일을 22기 때 겪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22영수님은 많은 나이에 23살처럼 이제야 그건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미스터 킴도 지금 국화님에게 올인 모드로 갔는데, 어떤 여성이 나한테 반하면 어떻게 되나, 남자가 나한테 반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20대에 나한테 반했던 남자들을 40대에 빗대어 보면 그건 안 되는데, 남자들은 알죠.
그 차이가 그렇게 커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 때는 반하지 않았어도 반한 줄 알고 막 본인의 이 뛰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인생을 걸 것처럼 달려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40대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방금 본 것처럼. 근데 반대로 이제 여성에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해본 사람은, 여성은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해본 사람 관점에서 남자는 무언가 내가 가진 걸 어필해야 되고 선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있는 어떤 재력이나 물질적인 걸 과시하고 물질적인 걸 줘야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연애를 해보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은 그런 거를 바라는 이성을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거를 과시한다고 해서, 물론 과시하면 좋죠. 적당한 조건 맞추고 하면 좋지. 근데 그것만으로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개념인데, 연애를 많이 못 해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연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애를 하는 동안 나아가는 그런 진도들이 상대의 무언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생겨. 특히 남성적인 자신이 없는 남성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여성과의 어떤 이런 진도나 이런 게 둘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상대의 무언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뭔가 이 사람에게 뭐 선물을 줘야 된다거나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막연하게 이제 잡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서로 좋아하면 상대가 굉장히 서로 적극적이지. 이 사람이 가진 원래 성격보다 더 적극적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회적 친절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와 시간을 보내준다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이 나와 표면적 접합을 해준다고 생각하거나, 그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진짜 이렇게 돈이라도 써야지 만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연애란 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반대편의 여성분들 중에는 남자가 나한테 쓰는 돈이 사랑의 크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돈을 써야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와 남자의 사랑은 돈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정확히 딱 접합되잖아요. 퍼즐이 맞잖아.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를 배워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거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거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보다, 밥도 예를 들어서 뭐 모수 가서 밥 먹는 것보다 누구랑 밥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는 날이 오잖아요. 대등한 관계랑은 상관이 없죠. 지금 대등한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퍼즐이 맞지만 같은 모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 퍼즐이란 거는 같은 모양으로도 될 수 있지만 퍼즐이 맞는다라는 거는 애초에 다른 모양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위를 채웠으면 밑을 채우는 게 퍼즐이지. 이 사람이 뾰족한 모양이면 얘는 듬뿍 들어가 있어야 퍼즐이지. 애초에 대등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퍼즐이 맞는다는 얘기는 대등한 관계든 말든 뭐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랑은 아예 다른 개념이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든 우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질적인 걸 가진 사람이 왠지 열 위에 있을 것 같잖아요. 또 그렇지만도 않아. 그래서 아무튼 미스터 킴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날만 앞두고 있는데, 이게 3일차 저녁이죠. 슈퍼데이트권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국화님에게 이제서야 이제 거절을 당했으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스터 킴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미스터 킴 문제라면 문제인데, 만나면 만날수록 약간 미스터 킴의 어떤 가벼운 부분들이 재밌다고 보면은 재밌지만, 어쨌건 배우자라는 건 한 사람만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나기에는 좀 아쉬워. 그러니까 친구로는 너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로는 좀 짜치는 면도 있고 본인의 욕망에 솔직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재밌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 배우자 아니면 내 아이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얘기해줘가지고 차라리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미스터 킴은 굉장히 아쉬워져 버렸고, 국화님과의 관계에서 기회는 처음부터 없었죠. 국화님과의 데이트에서도 국화님은 그날 대리 부를 테니까 술을 마셔라 라던가, 내가 오른쪽이 이쁘게 보이니까 상대 자리를 옮기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미스터 킴은 아직 이 사람은 나한테 호감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야 되긴 하거든요. 미스터 킴이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없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스터 킴은 모임 같은 데나 이런 데 나가면 재밌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장점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미스터 킴이 생각하는 그런 국화님 같은, 미스터 킴이 만약 국화님이나 아니면 그 14기 분들처럼 약간 좀 지적인 매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회 경험도 많은 사람을 선호한다면 그 사람들은
좀 미스터 킴이 많이 가벼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눈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뭐 국화님이나 14기 분들 공통점은 굳이 말하자면 욕심이 많다. 물론 욕심 많은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어떤 욕심이 어느 정도 삶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었죠. 그게 또 삶의 큰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14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14기 특징이 골드 특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골드 특집이라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루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아예 그냥 귀엽게 볼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원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미스터 킴은 국화님에게 다가가는 건 그렇지만 이제는 국화님의 마음은 접는 게 맞는데 이제 와서 다른 분들한테 가기에는 너무 염치 없고 늙지 않았나 라고 말하거든요. 미스터 킴이 염치를 말한다는 게 이게 참 신선한 장면이긴 한데 근데 이게 염치 없고 늦지 않았나 라고 걱정하는 미스터 킴의 일부 마음이 있지만 미스터 킴은 바로 가잖아요. 본인 표현대로 염치 없는 행동을 하잖아. 그게 또 미스터 킴의 장점이에요. 미스터 킴은 염치가 없어. 이런 행동은 염치 없지 않을까 하지만 그 행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생각해도 이건 염치 없는 행동이지만 어때요? 해요. 그것이 바로 미스터 킴의 강력함이죠. 염치가 없는 거. 이게 약간 가위바위보 같은 건데 미스터 킴처럼 염치가 없는 사람은 약간 대표 영수님 같은 사람의 약간 카운터 펀치 같은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염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꾸미려고 하는 인정욕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높은 가치를 하면서 어떤 선함을 얘기하는 이번에 영수님들이 굳이 말하자면 좀 그런 사회적인 체면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밑바닥 감정들을 끌어올려. 그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이제 경수님이 용담님이 아니라 국화님을 얘기할 때 용담한테 차였구만. 차여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차이면 바로 가는 거야. 여기서 미스터 킴도 잠깐 염치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우리의 미스터 킴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래 좀 조심하자. 좀 진중하게 가보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아니죠. 잠깐 고민했지만. 그래서 이제 와서 다른 분들한테 가기에는 너무 염치 없지 않나. 그래서 미스터 킴은 과거에 인기가 있었죠. 특히나 이번에 또 혼란형 애착으로 보이는 분들에게 다가가기는 애매하지만 이 사람을 어떤 팬클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튤립님도 미스터 킴이랑 사귈래요? 그러면은 애매해요. 안 사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혼란형 애착 회피의 마음들, 특히 이제 이건 약간 회피형 특이기도 한데 회피형 특은 이루지 못할 사랑을 더 크게 여겨요. 그래서 회피형들 중에는 장기 연애를 해놓고도 당신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짝사랑했던 사람을 얘기하고 막 이래. 오히려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감정이 결부되지 않았을 때 마음껏 키워가. 근데 이제 혼란형 애착은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또 사람이랑 다가갔을 때 같이 있을 때 또 불안한 마음이랑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다가오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끌어당기는 그런 마음이 돌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안 될 것 같을 때 이 사람은 더 끌려. 지금 들어서 막 직진남이라고 팬클럽 되신 분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팬클럽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혼란형일 가능성이 높죠. 막상 팬클럽이어가지고 사귈 거냐? 안 사겨요. 물론 그러다가 사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성적 호감이나 진짜 이 사람이랑 알아보고 싶다 이렇지 않아. 다가가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터 킴이 혼자가 된 상황에서도 튤립님은 미스터 킴에게 다가가지 않아. 용담님도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미스터 킴을 만나려고 한다기보다는 미스터 킴이 용담을 만나려고 하고 있지. 처음에 장민님도 미스터 킴에게 호감이 있고 했었지만 그거는 팬클럽 이쪽 계열은 아니니까. 미스터 킴 이번에 초반에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초반은 거의 미스터 킴이 할 수 있는 완벽함이었어. 턱식 초반, 미스터 킴 초반 둘 다 좋았죠. 그리고 심지어 둘 다 전략이 같았어요. 그 두 사람 다 자신의 브랜딩을 잘 활용한 나의 나댐은 너희들에 대한 배려다. 나의 나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라는 브랜딩을 했거든요. 그게 턱식님하고 미스터 킴의 공통점이었죠. 초반에 브랜딩이 좋았어. 분위기를 띄워줬고 처음에 사계에 나와가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을 희생해줬어.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방송을 출연한 사람 입장에서 앞에 나서가지고 막 오바해주면 이게 방송이구나. 방송이라서 스틸킴이 저렇게 오바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지. 턱식이 저렇게 오바해 주는구나. 근데 오바해 주는 게 아니었어. 그냥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죠. 그러면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었죠. 그러네. 턱식님하고 미스터킴 둘 다 처음에 국화에게 마음이 갔던 것도 똑같네. 그래서 미스터킴 처음에 자기소개도 정장 입고 딱 하고 이번에는 미스터킴님이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잘했어요. 만약 다음에 나오면 이번보다 훨씬 더 매력있는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 혹시라도 또 나오시면 처음에 이제 그런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같이 있을 때는 좀 광대 역할을 하고 둘이 있을 때는 약간
나는 그게 너희들한테 헌신이었고 나는 원래는 조용하기도 하고 진중한 면도 있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해야 돼. 그래도 솔직히 미스터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와도 되지 뭐. 22영수 미스터킴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 정도는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미스터킴은 정말 초대활약을 했으니까 또 나와도 되지. 여기서 상철님이 되게 용기를 심어줘요. 지금 미스터킴 내면에 염치 없는 미스터킴과 염치 있는 미스터킴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악마와 천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마음 안에 그 악마와 천사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나와 먹고 싶다는 내가 둘 다 있지만 먹고 싶다는 내가 거대한 사람은 먹는 거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내가 거대하면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미스터킴에게도 염치 있는 미스터킴이 존재하는 거지. 그 존재는 미미하다. 미스터킴 이렇게 뇌 구조 그림해서 염치 이렇게 점해서 줄 해갖고 뽑아내야 돼. 그래서 미스터킴이 잠깐 염치 있는 애가 목소리를 조그맣게 냈지만 약간 그 판도라의 상자의 희망 같은 거지. 그 수많은 그런 존재들 속에서 이렇게 미미하게 희망이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확정된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철도 확정된 분은 없다. 그러면서 저랑 백함님 말고는. 상철님도 이거 너무 확신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저랑 백함님 말고는 확정된 사람 없으니까 기회가 있다. 미스터킴. 미스터킴의 염치 없음에 연료를 주입해 주고 있어요. 잠깐 미스터킴이라는 무염치 로봇이 잠깐 쓸 뻔했는데 여기 이제 다시 상철의 말을 연료 삼아 무염치 엔진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정리되지 않았다. 염치 없다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상철님 말도 맞고 미스터킴이 낯설 사계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다 두 사람씩 있다. 대표 영수도 튤립과 용담이 있고 경수도 국화랑 용담이 있고 그래서 이참에 용담님이랑 한번 얘기해봐라. 상철님은 조언을 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킴은 잠깐 염치를 명분으로 지금 꺾인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스터킴은 꺾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장점이에요. 미스터킴이 뭔가 이런 상황에서 진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장점이죠. 근데 이제 다만 미스터킴은 약간 단기 보상에 익숙한 사람이기는 해요. 이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체면만 중시하면 실리가 없죠. 근데 체면을 전혀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좀 단기 보상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담님하고 해봐야겠다. 염치 없긴 한데 여기서만 해도 이제 염치 없긴 한데라고 했지만 그거를 다 덮어버렸죠. 그나마 미미했던 염치 세포를 바로 잡아버렸어요. 여기는 그래도 되는 곳이니까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나답지 않은 행동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염치가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미스터킴답지 않아. 약간 지금 눈앞에 일단 해야 될 것이 있고 눈앞에 어떤 작은 보상이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어떤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미스터킴은 염치 불구하고 불구할 염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염치는 없었던 걸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명분들로 용담님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초기에는 용담 선택한 것도 있고 처음에 5분 대화에서는 용담을 선택했었잖아요. 그래서 용담님한테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는데 국화님을 만나면서 이게 국화가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제가 요즘에 몇 번 썼었는데 미스터킴 입장에서는 용담보다는 국화가 더 신비로워 보였을 거예요. 신비롭다는 표현을 제가 종종 썼는데 조금 과하기는 해요. 근데 30영자님도 30영식님을 신비롭게 느꼈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근데 아니 30영식이 뭐가 신비로워요? 당연히 우리 눈에는 안 신비롭죠. 당연히 여러분 눈에 신비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항상 경험하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 내가 추구하던 추구미를 가진 사람 여기서는 미스터킴에게 국화는 조금 더 신비로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용담은 미스터킴이 예를 들어서 모임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그냥 어떤 취미가 없더라도 이번에는 이 모임 한번 나가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동네 사교 모임에 나갔을 때 연령 제한이 없는 그런 사교 모임 가가지고 동네에서 또 사교 모임 한번 나와야지라고 생각했던 용담님을 만나서 거기서 뭐 농담 따먹기를 하는 그런 느낌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국화님은 그렇지 않았어. 국화님은 미스터킴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좀 엘레강스해 보이고 그리고 좀 성숙해 보이는 그런 여인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화님은 말도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농담도 하면서도 되게 배려하는 그런 태도들로 보였을 거거든요. 그냥 막 농담 따먹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스터킴에게 국화는 신비로운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터킴은 제가 원하는 여성상은 국화님을 제외한다면 그게 다 충족되는 건 용담님밖에 없었다.
원하는 이성상이 뭔데요? 예전에는 다리가 섹시한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국화님하고 용담님은 좀 많이 다른데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을 느껴가지고 이분들을 이상형이라고 한 거죠? 묶여서? 아, 그렇지. 미스터 킴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밖에서 국화님을 봤다면 말도 못 걸었을 거다. 그러니까 말도 못 걸을 것 같은 국화, 신비로운 대상이지. 오히려 편하게 말을 걸을 수 있는 사람, 용담이고. 이상형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섹시한 느낌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노출심한 분이 아니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섹시함, 그리고 친절하고 상냥한 인품, 친절하고 상냥하고 섹시함이 미스터 킴의 이상형이네요. 용담님 같은 분을 얼핏 보면 친절하고 상냥해 보이죠. 근데 용담님을 좀 더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의 친절과 상냥함은 이 사람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의 친절과 상냥은 감정적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충동적이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갈리죠. 이 사람의 아이 같고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낄 거냐, 아니면 반대로 너무 아이 같아서 거리를 만들 거냐, 이제 그렇게 되겠죠.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 여기서 뭐 미스터 킴이 나만이 느끼는 섹시함을 넣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뭐 어쨌건 섹시하다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섹시하다고 느끼냐, 그거는 뭐 미스터 킴이 끌리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국화님을 제외한다면 다 충족되는 건 용담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분들은 미스터 킴이 느끼는 어떤 섹시함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다 친절하고 상냥하거든. 여기 나온 여성 출연자 중에 안 친절하고 안 상냥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용담님도 친절과 상냥으로 묶이는데, 그렇다면 미스터 킴은 내가 봤을 때 섹시한 사람 되는 거죠. 나만이 느끼는 그런 섹시함. 근데 이제 국화님은 밖에서 감히 뭐 말도 못 붙일 상대라는 느낌 때문에 그게 한편으로는 어떤 신비로움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신비로움을 주는 사람이라 오히려 못 다가갔다면 이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좀 해볼만 할 것 같아. 야, 이거 남자는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나는 이제 국화 올인이다 이렇게 돼버렸죠. 국화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 못하고. 미스터 킴은 근데 용담님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봤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용담님을 배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스터 킴은 뭐 그 정도까지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어떤 예의나 배려를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배려도 상대의 마음을 깊게 생각하고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속 장미 얘기를 하지만 장미님이 저는 이게 바닥 보이는 게 쾌감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메뉴 덜 시키게 하려고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미스터 킴은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쏘게 될까봐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라는 생각을 못하지. 여기에 또 대표 영수가 합류를 합니다. 대표 영수와 미스터 킴 사이에 갈등이 예고됐었죠. 그러니까 아마 대표 영수도 여기 와서 좀 새삼 느꼈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는 역시 좀 맞지 않는 사람하고 굳이 어울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쁜 시간 쪼개서 왔는데 이걸 뭐 인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내가 뭘 흘렸어. 종업원이 나 때문에 청소를 막 해야 돼. 그때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틀려가지고 이거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가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큼직큼직한 건 이렇게 치우고 나오거든요. 나는 이게 밑에 떨어진 것들 휴지를 한번 쓸어주고 나가거든.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은 아니 여기 그런 거 하라고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왜 해? 그렇게 생각을 하죠. 24 옥수님과 24 영식님, 벙식님과 플러팅 옥수님이 지복행을 가서도 벙식님이 이거 다 사람 탈하고 있는 동물들인데 뭐가 불쌍하냐고. 아니 뭐 미안한 마음은 들 수 있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쨌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돈 받고 하는 거에도 사람이 고마울 수 있거든. 미안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내 직원이어도 고맙거든. 물론 얘가 내 돈을 받아가지. 그래도 고맙지. 고마운 마음은 고마운 마음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스터 킴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미스터 킴은 대표 영수가 용담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미스터 킴도 보면 이게 정말 미스터 킴이 진정성이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미스터 킴 관점에서 대표 영수를 신경을 아예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이렇게까지 안 쓸 수 있는 건 이게 약간의 게임이고 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친하진 않아도 나랑 내 지인이 썸을 타고 있는 여자를 내가 데이트하자고 신청을 하는 게 사람이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이 사람 눈치가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눈치가 안 보인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릴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놀릴 수 있는 때가 있어. 언제? 부루마블 할 때. 이 사람을 무인도에 가둬놓고 웃을 수 있어요. 게임이니까 웃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만약 진짜라면 웃을 수 없거든요. 보통은. 이 사람과 지금 썸인데 내가 이거를 저렇게까지 한다는 건 미스터 킴이 정말로 여기서는 하나의 쇼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게 또 상대가 미스터 킴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스터 킴은 마지막까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진짜 미스터 킴은 약간 주객전도 된 느낌이야. 누군가를 만날 마음으로 온 건지 아니면 뭔가 여기서 활약을 하러 온 건지. 근데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게임처럼 접근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미스터 킴이 국화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을 때도 좀 게임처럼 접근하긴 했어요. 저 사람이 바라는 니즈, 그 니즈를 내가 더 충족할 수 있는 건 22영수보다 나아. 그걸 위해서 좀 더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이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미스터 킴은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정성이 없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쨌건 미스터 킴은 이때까지만 해도 용담이랑 먼저 얘기해보고 싶고 그렇다. 약간의 이제 대표 형수님의 눈치를 그나마 본 시점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 대표 형수도 당연히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어우, 그럼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 대화. 약간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약속된 것들이 있죠. 좋게 말하는 거. 미스터 킴은 대표 형수에게 튤립과 데이트는 어땠냐라는 거에 대표 형수는 또 좋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좋았다고 해도 좋았으니까 선택한다 아니고, 좋았다가 또 진짜 더 좋았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튤립과의 데이트가 좋았다고 하지만 용담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스터 킴은 대표 형수는 튤립이구나. 튤립 좋았어? 오케이. 그럼 튤립한테 가고. 약간 대표 형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된 여기서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든지 용담 만나보세요라고 얘기한 것과 튤립과 좋았다라고 한 거. 이 두 가지가 미스터 킴에게는 명분의 명분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대표 형수는 어쨌건 튤립이랑 마인드나 가치관 이런 게 이제 많이 통했다. 그리고 속도 깊고. 그래서 튤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미스터 킴은 그러면 어떻게 좀 좁힌 겁니까? 그래도 여기서 대표 형수가 말을 했네요. 용담이랑 튤립 두 분 중에 마음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명 중에 한 명. 그래서 아무튼 미스터 킴은 내 경쟁자가 됐으니까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이제 용담으로 이제 경쟁을 하자면서 여기서 간단하게 악수를 해요. 이게 이제 체면을 너무 중시해도 살면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을 수는 있는데, 똑똑하고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동민 씨가 나는 그런 계열이라고 봐요. 근데 장동민 씨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너무 좋아서 눈앞의 것만 보지 않아. 훨씬 더 멀리까지 보이죠.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장동민 씨 같은 경우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래서 강력하죠. 뭔가 이런 경쟁 프로 같은 데 나오면 이기기가 어려워. 이게 사람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어떤 그 체면,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이거는 넘으면 안 되는 선, 약간 어떤 부끄러움, 그런 선이 있거든요. 장동민 씨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어떤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게,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체면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말 그대로 눈앞의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동민급 아니면 어느 정도 체면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 형수도 아유 괜찮아요. 이게 뭐 경쟁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이 말 여러 번 듣네. 장동민 씨는 염치와 의리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그냥 수단과 방법을, 목표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체면이랑 부끄러움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까 염치에 체면과 부끄러움을 포함한 말이었죠. 부끄러움을 아는 게 염치죠. 경수가 했던 말을 그냥 인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수님도 약간 용담님 쪽으로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용담님 쪽으로 마음이 생겼다. 왜냐면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근데 대표 영수님도 목소리가 가늘고 말이 느려서 그렇지 성격 엄청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표 영수가 용담에게 거절당하고 바로 튤립에게 가는 거랑 미스터 킴이 국화에게 거절당하고 바로 튤립에게 가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표 영수는 성격이 너무 급해. 그게 대표 형수님이 가진 약간 양날의 검 같아요. 그래서 대표 형수님의 어떤 특이성을 우리 채널에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장면이 언제냐면 마트 장면 아니에요. 그 훨씬 전이야. 언제냐면 캐리어 끌어줄까요? 캐리어 끌까요? 캐리어 누구부터 할까요? 캐리어 갈까요? 그때야. 캐리어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있었을 때. 한 번은 언급 안 해. 무조건 4절 5절 하는 거. 캐리어가 하나 꽂히면 캐리어. 그게 좀 있거든요. 대표 형수님은 일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일 것 같아요. 건배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대표 형수는 용담님 쪽으로 마음이 더 생긴 것 같다. 왜냐면 시간도 많이 보내고 이벤트도 많았고, 그쵸, 뚝방도 걷고 자갈밭도 걷고 발도 닦아주고. 발 닦아주는 거가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저런 것을 용담은 부끄럽지 않아.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내 발을 닦아주겠다고 이렇게 구부려갖고 내 발을 닦아주고 있으면 아유 괜찮아 하지.
하지만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대표 형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자체는 좋아해줬다. 보통의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를 이 사람이 그냥 어딜 짚고 흔쾌히 발을 내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일까?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 나이도 있고 여긴 솔로나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호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법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는 용담이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는 좋아해줬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님은 미스터킴한테 나는 고민인 게 튤립님 좋다. 가치관도 맞고 튤립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이제 다만 튤립하고는 이성적인 끌림이 없다. 이 대표 영수는 도파민이 중요해요. 이게 대표 영수가 끌리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끌리는 사람은 내 결핍을 충족해주는 사람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영수는 그런 자유로운 아이자를 가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나 봐요. 끌리나 봐요. 근데 그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기에는 대표 형수는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애 시절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이 사람과 장기적으로 함께 가정을 이루기에는 그렇게 예측 불가능성은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20시간이고 이 사람과 만날 시간은 한 4시간인데 4시간 동안 예측 불가능하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머지 20시간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를 텐데 그게 이제 가정을 이뤘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죠. 근데 오히려 튤립님은 이제 이성적인 끌림이 없다고. 근데 이 두 분 다 이제 연애가 좋아야 결혼이 되는 거지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할 수 있는 정도 사람이어야 연애도 하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근데 대표 형수님도 경력자시고 미스터킴도 어리지 않은 나이인데 너무 이제 연애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무술 재벌집 정략 결혼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혼할 만한 사람이면 이 사람의 장점을 더 보면서 즐거운 연애를 하려면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진 않죠. 지금 미스터킴이나 대표 형수나 연애가 돼야 한다라는 관점이네요. 그래서 대표 형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는 용담에게 이성적 끌림이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네요. 근데 이제 미스터킴 입장에서는 필립한테 이성적 호감이 없구나라고만 들었네. 이 두 분은 머리로는 안정된 가정을 만들고 아이도 낳고 뭐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다시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고 이분들의 마음은 다시 옛날처럼 설레고 싶다라는 욕망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설렘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어떤 그 설렘보다는 이제는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물론 설레는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지만 설렘과 안정 중에서는 안정을 더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물론 그게 어렵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경수님은 미스터킴에게 음료수를 사왔군요. 그래서 미스터킴이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뭐 장난을 쳐요. 설렘이라는 게 노력하지 않으면 끝나지. 근데 계속 노력해야지. 하긴 또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낯설에서 섭외를 안 하겠네요. 그러네요. 딜레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네. 방금 말했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낯설에 안 나와. 어쨌건 미스터킴은 이제 경수님의 선물에 이제 동정은 필요 없다. 장난은 치지만 케이크 사갔다고 하니까 장난으로 그럼 줘라고 이제 장난하고 경수는 다시 한번 본인의 이제 대장 상황을 또 알려줍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큰 거니까 밖에서 기다리지 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경수나 용담이나 둘 다 똥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그 똥의 의도를 보면 의도가 달라요. 용담이랑 경수랑 둘 다 변 얘기하네?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 아니야. 변 얘기를 왜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 변 얘기의 의도.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인품을 알 수 있어. 경수는 배려의 의도였어요. 혹시라도 내가 사온 거니까 나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릴까봐. 왜냐면 또 경수님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케이크를 선물했으면 사온 사람을 기다렸다가 같이 먹을 거야. 나도 이 사람을 기다렸다가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경수는 먼저들 드세요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큰 거다. 그리고 경수님의 대장 상황이 조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배려의 차원이 있었어요. 먼저 먹어라. 용담은 그냥 그치 쫙 뭘 얘기해. 빨리 들어가자. 나 들어갈래. 나 집에 갈래. 똥 마려. 집에 갈래. 얘기 길게 하지 마. 짧게 할래. 집에 갈래. 집에 데려다 줘. 가서 싸게. 그러면 여기 빨리 안 데려다 줘. 여기서 그냥 의도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소재를 얘기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민님의 말이나 경수님의 말이나 이런 것에서 사람의 의도가 배려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으면 뭔가 경수나 장미 같은 사람이 좋아 보이겠죠. 근데 약간 단어에만 너무 그러면 똑같아 보이겠지. 근데 경수님이 물론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큰 거니까는 밖에서 기다리지 마요. 안에 있어요. 이거는 경수가 미스터킴을 배려해서 한 말인데 미스터킴 입장에서는 아무리 경수가 나한테 케이크 줬어도 케이크다 가서 먹어야지. 이게 미스터킴 생각이거든요. 아니 저런 얘기를 왜 해? 경수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미스터킴이 애초에 나한테 아무리 케이크를 이전에 줬어도 밖에서 경수를 기다릴 마음이 없었거든. 미스터킴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킴은 뭐 그런 걸 큰 걸 본다고 크게 얘기해. 미스터킴은 애초에 기다릴 마음이 없었어.
없어. 경수는 미스터킴이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이어서 내가 케이크를 줬다고 기다릴까봐. 기다리면 미안하니까 그냥 들어가라는 얘기야. 미스터킴 쟤는 똥 얘기를 하고 있어.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 얘기하는 거야?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저기서 케이크 줬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먹어도 되지. 근데 이제 경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받으면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이제 차이가 있지. 근데 뭐 저거 다 나눠 먹으라고 준 건데 뭐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경수님이 말 센스가 없는 건 맞아요. 굳이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서 먹어야 해도 됐지.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킴은 왜 그거 큰 걸 본다고 크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쨌든 국화랑 용담이 왔다는 거구만. 일단 자기에게 중요한 것부터 생각하죠. 국화랑 용담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어차피 밖에서 기다릴 마음은 없었던 것. 그러면서 미스터킴은 이제 내가 태풍의 눈이 됐어. 그렇죠. 태풍은 따로 있어 하지만 눈이 됐어. 하늘 한번 흔들어 보라고요. 이제 대표 형수도 괜히 이렇게 축켜 세웁니다. 대표 형수도 괜히 그냥 한마디 하는 거야. 판을 한번 흔들어 봐요. 막 진짜 응원한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응원한다 판을 흔들어 봐 이러니까 진짜 응원하는 줄 알고 막 대표 형수가 있든 말든 그냥 막 해버리죠. 그리고 22영수도 마침 또 와요. 라떼 도착했습니다 손님 이러면서 이 라떼를 가지고 모여. 그렇게 이제 하나둘씩 모였죠. 상철, 경수, 대표 영수, 미스터킴, 22영수 이렇게 이제 다 같이 모였어요. 미스터킴은 지금부터 제가 내부 정보를 취합해야 됩니다. 이제 좀 새 출발을 할까 하는데 용담님 위주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기적으로 참 성공하기 좋은 캐릭터죠. 이렇게 뭔가 문제를 풀 때도 꼼수를 써서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릴 때가 있어. 그리고 빨리 풀리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이 되면 그렇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도형 문제 쉬운 거 나올 때는 그냥 자로 재가지고 기하학 쓰지 않고 해가지고 풀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못해. 당장 처음에 뭐 계산 문제가 나와도 처음에 그냥 머리로만 하고 그 규칙 뭐 세로로 해가지고 넘어가고 이런 거 안 하고 하면 할 수 있지 처음에. 나중엔 못해. 규칙을 처음에 지켜두지 않으면 나중에 실력이 어느 레벨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단기적으로는 더 성장하는 것 같을 수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못 올라가. 근데 또 매사에 꼭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고 미스터킴은 분명히 장점도 있으니까 이게 센스가 있고 당장 어떤 단기적인 일의 수단과 방법을 상대적으로 덜 가린다. 영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막 신나게 놀고 싶어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못 놀아. 이게 가서도 좀 부끄럽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랑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스터킴 같은 경우는 그걸 할 수 있죠. 그런 게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어디 이제 심사 가거나 회의를 하러 가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박사나 대표들을 와서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인을 받아야 그게 되는 약간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회의에 참석했다 하고 이제 사인해주고 오는 거야. 그럼 이제 참가비 줘. 근데 이제 거기에 자주 이렇게 보는 꽤 큰 기업의 영업 팀장이 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회의에 참석해서 돈을 받는 입장이야. 말 그대로 자문위원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 회사에 이걸 쓰면 되겠는데 하면서 저희가 자매 브리핑 할 테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하고 거기서 그냥 영업해서 자기네 물건을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거 보고 진짜 감탄했잖아. 야, 저렇게 해야 저 정도 회사에 영업으로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겠다 맘먹고 가면 하는데 그냥 그렇게 내가 심사를 하러 간 입장에서 거기서 영업을 해버린다는 게 난 진짜 좀 그때 좀 감동했잖아. 그분한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그분을 보면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그 후로도 뭐 좀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체면 차리면 못하지. 쉽지 않아. 일종의 후추파 정신도 조금 체면 차리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나 이제 용담이고 용담에 대한 정보를 좀 취합하려고 한다. 근데 이거를 막 남자 출연자들 모아놓고 하는 게 이게 대표 영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거슬려. 내가 분명히 용담 좋다고 말했는 데도 있고 내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너를 부축해서 여명까지 먹였던 내가 여기서 주인공을 해? 이것도 조금 짜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용담님 위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대표 영수가 이제 슬슬 좀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용담님을 마음에 두고 있고 좀 듣고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다들 기본적인 나이들도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회적 체면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부시는 게 이제 미스터킴이죠. 이게 내가 이 사람하고 승부를 해가지고 이기면 그 여성의 마음을 얻나요?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중세시대에 공주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진짜 옛날 시대에나 뭐 주먹 다짐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순위의 마음을 얻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 마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지금 마지막 남은 인류들 사이에서 다음 종족을 번성시킬 사람을 고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의미 없거든.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매력을 어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과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스터킴의 어떤 이 방식들이 좀 너무 영업 논리야. 얘가 살 수 있는 매장이 없어지면 내 매장에 오겠지. 내가 다른 매장보다 더 어필하면 우리 매장에서 사겠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업인으로서 다른 기업가랑 점유율 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뭐 물량 공세를 하든 어쨌든 저 기업을 없애면 내가 1위로 우뚝 서겠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비겁하다면 비겁한 거죠. 근데 또 대표 형수님 성격에 대놓고 상대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미스터 킴이 상철 핑계를 슬쩍 대요. 여기서 이제 누가 용담 마음에 담고 있고, 그리고 뭐 경수님 얘기 좀 듣고, 그러고 여자들한테 가는 게 순서 같다고 우리 상철님이 계략을 짜줘서, 여기서 미스터 킴은 상철 핑계를 대. 여자분들한테 가는 게 순서 같다고 상철님이 계략을 짜줘서, 그러니까 내가 여자분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상철님이 짜줬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게 참 이제 미스터 킴스럽죠. 같이 뭐 얘기 좀 해봅시다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정보를 끌어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명분 없는 목적을 그냥 드러내. 아, 나 여자들 만나고 싶어, 이렇게 그냥 드러내. 미스터 킴은 자기가 여기서 좀 짜치는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철 씨랑 살짝 짜침을 나눠갔고요. 그리고 경수에게 먼저 물습니다. 데이터 어땠어요? 근데 경수는 정해졌죠. 경수는 용담을 정리했죠. 그래서 이제 미스터 킴이 한 명 아웃 시켰군요. 그래서 숙청되신 분이 누굴까요? 여기서 22영수도 괜히 덩달아서 궁금해하고 있어. 왜냐면 22영수 입장에서는 국화가 정리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22영수 내면의 체면을 차리지 않는 그런 욕망이 현실화된 게 미스터 킴이에요. 22영수님은 굉장히 포장이 두꺼운 사람이잖아요. 22영수님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항상 배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살았어도 그건 사기죠. 사람들 시끄러워하면 안 되니까 캐리어는 들어야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포장이 두꺼워요. 근데 반면에 미스터 킴은 포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미스터 킴하고 22영수가 같은 편인 경우에는 두 사람은 머릿속은 같은 상태일 수도 있어. 22영수가 경수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미스터 킴이 다 해주는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반대편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22영수의 어떤 그런 포장지를 싹 벗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수님에게 그냥 대놓고 다 물어봐요. 22영수는 이렇게까지 못 물어봤을 거거든요.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미스터 킴이 다 물어보주니까 22영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시원했을 거예요. 경수님도 이제는 정리가 됐으니까 국화에게 마음이 켜진다고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22영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론이죠. 그래서 미스터 킴은 잘 됐네요. 형이 용담을 리스트에서 지워준 덕에 수월해졌습니다. 경수가 지웠기 때문에 이제 수월해진다라는 게 굉장히 자신감 없는 사람이죠. 왜냐면 이 사람이 리스트에 있으면 나는 안 되고, 이 사람이 리스트에서 지워줬기 때문에 나에게 가능성이 생겼다, 그런 거니까. 미스터 킴은 말로는 남자는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죠. 되는 자리 가서 이제 발을 뻗으려고 하는 거지. 저는 대표 형수하고만 용담 쟁탈전 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경수랑 22영수가 둘이서 사이좋게 이제 국화대전 버리시고, 22영수도 이제 내가 장미 정리했다, 그러면서 미스터 킴은 또 이제 예능성 발언을 하죠. 내가 어차피 이제 국화대전에서 나왔으니까 둘이서 처절한 개싸움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농담으로 회복 불구되고 막 이렇게 코마 상태 되는. 그래서 그냥 농담이죠. 이거는 그냥 미스터 킴이 재밌자고 이제 하는 말인데, 잘 되기는 못해도 망가뜨리는 거 할 수 있다. 독한 마음 먹고 똥 뿌리면 누군가는 똥 맞는 거예요. 이번 사계는 똥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미스터 킴은 경수한테 무섭나요? 근데 경수는 이제 아니 안 무섭고 빨리 가서 해라, 할 거 해라. 그리고 또 여자분들의 대화가 있었죠. 장미님, 용담님, 백함님, 플림님, 태풍의 배연이군요. 그러네. 미스터 킴 농담을 가장해서 진담뱉기 스킬이구나. 미스터 킴이 없었으면, 그렇죠, 약간 남자 출연자들 방은 절간이라기보다는 약간 서당 같은 느낌? 다들 이게 양반들이셔가지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지금 미스터 킴을 제외하고는 다들 양반이거든.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체면 차리고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고 하겠지. 그래서 용담은 경수가 나를 정리한 게 좀 늦어졌다,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본인이 용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선택을 바꾸려고 했다가 그냥 바꾸면 안 된다라는 제작진의 그런 뉘앙스를 읽고 그냥 안 바꿨단 말이죠. 미스터 킴 때문에 더 말을 안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경수가 상철이랑 있을 때는 속내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경수님 같은 경우는 26기의 광수님을 통해서 약간 자기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번 기수의 미스터 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대처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때 이제 26기 때도 최수정 부인 하이라 광수님 하고 경수님이 좀 결이 좀 많이 안 맞았잖아요. 두 사람이. 미스터 킴과는 좀 다른 의미로 좀 그랬죠. 그때 제가 광수님에 대해서도 제가 후추파 정신을 얘기하면서, 물론 미스터 킴이 후추파 정신은 아닌데 약간 후추파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염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일단 목적을 위해서 어떤 뭐 체면이 이런 거 차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면을 차리지 않는 면에서 미스터 킴과 26 광수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래도 보면서 가는 게
후추파 정신이긴 하니까. 근데 어쨌건 체면과 염치를 두지 않는. 근데 이제 경수거나 그런 분들은 좀 체면이 있고 그리고 좀 허허하고 넘어가는. 물론 이제 농담 따먹기 이런 거 좋아하지만 미스터킴하고 결이 잘 맞는 사람? 모임 같은 데서 친구로 만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깊은 관계가 되기에는 조금 부담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배려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면서 본인의 어떤 가치로 나를 판단해서 그걸 떠벌려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어울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용담은 나는 혼자 남은 킴에게 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튤립님이 막 웃어. 대표 형수는 자기인 줄 알던데? 이러면서. 근데 이제 대표 형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항상 주인공이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용담이 당연히 나한테 걸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약간 대표 형수에게 갈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표 형수를 보면서 가긴 했었으니까. 근데 용담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는 혼자 남은 미스터 킴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긴 했겠죠. 그래서 대표 형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담이 나를 보고 오더라고. 이거 뭐지? 뭐 이랬대.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오해죠, 오해. 저도 이제 대표 형수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 대표 형수 앞에 쓰긴 했었거든. 그거는 충분히 오해할 만했는데 용담은 그때 혼자 남은.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사후 해석일 수도 있어. 미스터 킴 혼자 남았으니까 난 미스터 킴에게 가고 싶었다. 대표 형수는 튤립님이랑 데이트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또 미스터 킴이 만나보자라고 하고 다가왔을 때 용담의 마음이 또 팬클럽이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 나를 좋대. 그럼 마음이 확 열리냐? 아닐 가능성이 있죠. 팬이라는 거는 이 사람과 사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팬인 거지, 이 사람은 사귄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러면서 뭐 튤립님도 약간 남자들은 약간 그런 내재된 자신감이 있나 봐. 대표 형수는 자기인 줄 알았대. 뭐 대표 형수면 자신감 있는 건 있지만, 근데 용담은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비어있는 미스터 킴한테 가서 알아보고 그러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튤립도 미스터 킴 한번 해봐라, 국화도 지금 해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튤립님은 해볼 수 없나? 튤립님도 해볼 수 있죠. 미스터 킴 팬클럽이라며 해볼 수 있지. 용담님 팬클럽이라며 해볼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용담이 그럴까라고 안 해. 국화님도 뭐 지금 해봐, 가봐. 근데 용담은 여기서 안 가. 여기서 용담은 근데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좀 이따가 하고 밀어버려요. 용담 씨는 지금 바로 여기서 그럴까? 알았어. 그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라는 명분을 세우는데, 지금 뭐 여자들끼리 뭐 MT 왔어요? 파자마 파티 할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재밌어봤자 뭐 얼마나 재밌다고.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한 상황이었죠.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재밌어 좀 이따가라고 하지만 안 가잖아 지금 용담님도. 다른 사람이 미스터 킴한테 가보라. 튤립님도 가보라. 본인이 팬클럽 1호인데 지금 안 가잖아요. 안 가. 용담님도 본인이 뭐 팬클럽이 너무 멋있다고 하지만 안 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여기 있을 정도로. 다들 솔직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저런 말 듣고 예를 들어서 이거랑 비슷한 변주가 뭐가 있냐면,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가 남사친에게 내 남자친구가 너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 듣고 잠 못 이루지 말라고. 그냥 하는 소리야. 남자친구가 너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 여자친구가 너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야. 그게 진짜로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나랑 사귀자 하면은 아니야. 그건 좀 점점점. 그런 말 듣고 잠 못 들지 말라. 푹 자라. 왜 이런 얘기는 경험담이냐고 묻는 거죠? 수많은 얘기에서도 경험담이냐고 물어야지 왜 이렇게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겁니까? 왜 이런 얘기만 경험담이냐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마라. 사귈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말 안 한다. 사귈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야.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오빠 같은 사람이었으면 오빠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놓고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그럼 이제 난가? 이 다음에 난가? 개뿔나. 아니야. 바로 다른 사람 또 전 남자친구랑 비슷한 애 사귀어 또. 그래가지고 똑같은 소리 또 해. 오빠 난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사람만 만날까? 난 이제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아니야. 다음에 또 그래.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근데 용담이하고 미스터 킴이 완전히 안 된다는 아니죠. 미스터 킴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되려면 될 수도 있겠죠. 약간 어쨌든 이 시점에서 이분들이 미스터 킴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그쪽에 가깝지 않은가. 마음의 상처는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지금 내가 하면서 내가 받았어. 그렇게 용담님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스터 킴이 찾아옵니다. 미스터 킴 여기서 말 잘해. 일단 주눅도 들지 않고 여기서 창문으로 처음에 얘기하다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스터 킴이 창문을 열고 용담님이 비와요 미스터 킴님? 미스터 킴 방울방울 와요. 그렇게 이제 미스터 킴은 뭐 들어가도 돼요? 그때 용담님이 눈을 마주치지 않아. 이때는 들어온다고 할 때는. 그러면서 여기서 미스터 킴님 은근히 인기남이었잖아. 완전 막 튤립님도 완전 인기남이었지. 내가 봤을 때 막 모두의 마음을 거쳐간 남자 같은데, 용담은 그렇지 않아도 미스터 킴님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용담은 미스터 킴이 막상 오니까, 원래는 용담이 내가 1대1로 있다가 얘기해야지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스터 킴이 왔을 때 용담님의 말은 우리들이 모두가 인기 있었다.
지금 미스터 킴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건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용담님이 미스터 킴에게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용담님은 미스터 킴은 인기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미스터 킴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미스터 킴하고 얘기하려고 했다. 그렇지 않잖아요. 미스터 킴 팬클럽으로서의 책임감을 다 같이 나눠 갖기,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스터 킴이 자리를 잡고 앉고요. 용담 씨가 미스터 킴을 위로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미스터 킴을 위로할 정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표 형수에게 더 빨리 뭔가 거절을 했을 거예요. 걱정하고 미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야가 넓지 않아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발을 닦아줄 때 발을 그냥 내민단 말이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호감이 없어도.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미스터 킴을 위로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담님은 여기서 이제 미스터 킴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 내용 번복해도 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번복해도 된다고 했으면 저 킴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킴은 아니 누가 번복 안 된다고 했나요? 근데 용담은 이제 남 PD님이 그랬다고. 실제로 이제 누가 안 된다고는 안 했죠. 이제 용담은 이제 그만큼 내가 너한테 갈망이 있었다라고. 용담은 어쨌건 뭐 그분의 눈빛을 봤더니 가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국화님이 옆에서 두 사람이서 한번 얘기해봐요. 미스터 킴은 이제 괜히 또 장난을 칩니다. 명령하지 마요 이제. 누구시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이제 다들 이제 빵 터지죠. 미스터 킴이 여유를 가지니까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드 자체가 처음부터 좋았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또 미스터 킴 특유의 짜치고 가벼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버렸죠. 막 사람들 앞에서 국화와의 관계를 공언해버린다거나 이제 그런 행동들이 가벼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장미나 국화 같은 사람 눈에는 그게 보였을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여자 출연자 뭐 튤립, 장미, 용담 다 한 번씩 미스터 킴이 원픽이었다. 장미는 처음에 그림까지 그릴 정도로 설레었어요. 그래 초반에 잘했다니까. 초반에 모두 좋았는데 처음에 이제 유쾌하게 이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브랜딩이 됐을 때 그게 딱 좋았는데 그때 그대로만 유지를 했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관점에서의 분위기 띄우기 그 역할, MC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략가가 돼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좀 생겼죠. 그러면서 미스터 킴은 제가 경솔했습니다. 뭐에 씌었었는지. 제 머리에서 이제 마구니가 빠진 거예요. 국화는 마구니행. 그렇게 이제 옆에 쭉 서 있으니까 이거 뭐 번호표 뽑는 건가요? 미스터 킴 재치 있고 재밌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신뢰감이나 무게감 그리고 어떤 의리나 체면 이런 게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걸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미스터 킴은 용담에게 잠깐 나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싸울 것 같으니까 잠깐 나갑시다. 해서 드디어 이제 용담과의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또 저기 다시 돌아와서 앉아서 또 얘기하면 되죠. 이제 용담은 미스터 킴과 아까 뭐 마구니 얘기했을 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마구니 생각을 하면서 또 계속 웃고요. 미스터 킴은 이제야 현실이 제대로 보인대. 근데 용담도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고 미스터 킴 팬클럽이었다. 1일차부터. 그래서 직진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다. 장미, 튤립 다 미스터 킴 두드렸는데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미스터 킴은 나는 이제 국화 정리됐고 다른 사람 정하면 그냥 그 사람 한 사람만 볼 거다. 한 사람만 정하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미스터 킴도 이제 용담과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미스터 킴은 여기서 이제 용담한테 하는 말이 나는 용담과 얘기를 하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용담 당신도 아까 나를 선택하려고 했다니 야 어쩌면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하고 돌아왔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근데 여기서 용담님이 근데 사실은 미스터 킴을 선택했다고 해도 이성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용담님은 살짝 이 상황에서도 발을 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용담님이 팬클럽이니 어쩌니 막 경수한테도 계속 말을 하면서 미스터 킴한테 갈 걸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다 진정한 본인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미스터 킴이 오히려 다가오니까 지금 이성적으로 미스터 킴을 선택한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아니었다고 하니까 미스터 킴이 그러면 뭐 복수? 아니면 딴 남친한테 가서도 잘 살아? 그런 거냐? 근데 이제 용담은 팬클럽 명분이 이거야. 미스터 킴은 직진인 거 아니까. 네가 국화한테 직진이어서 나는 너를 이성적으로 선택할 마음이 없었다. 근데 이제는 직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담은 이제 미스터 킴이 좋았는데 기회가 온 걸까? 아니죠. 용담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직진인 미스터 킴이 좋았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직진하는 미스터 킴의 행동을 경수가 해줬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수가 좋은데 경수가 미스터 킴처럼 행동하길 바랬던 거지 미스터 킴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담은 미스터 킴 직진인 거 아니까 내가 만약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재밌게 여기에서의 데이트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래서 분명히 미스터 킴을 골랐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성적 호감이 있어서는 아니다 라고 선긋기 하죠. 근데 미스터 킴님이 거기서 국화 정리했잖아요. 근데 국화와 관계 정리하고 내가 만약 골랐으면 미스터 킴님이 나한테 호감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 빨리 데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었겠지. 이거는 뭐 아쉬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이거는 약간의 선을 긋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선긋기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무조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쨌건 지금 용담은 지금까지 뭐 팬클럽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미스터 킴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이성적 호감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서로 잘 맞고 정들고 해서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용담이 미스터킴에게 뭔가 어떤 이성적 호감이 있거나 그래서 미스터킴 팬클럽이었던 것도 아니고 미스터킴 얘기를 한 것도 아니죠. 미스터킴 입장에서는 우리 그냥 엄한 길 갔다가 막다른 길 되돌아와서 둘이 마주친 거잖아요. 이것도 뭐 잘 된 거다. 미스터킴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 아직 시간 많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용담님의 애교 섞인 말이 나오는데 뭐가 많아. 그 말은 시간 없어서 안 돼. 시간 없어서 안 돼. 이게 용담님이 미스터킴한테 플러팅을 하는 게 아니고 미스터킴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용담님은 안 많아 시간. 잘해보긴 시간이 없어요. 시간 너무 짧아 안 돼. 돌아가. 이 말이 조금 섞여 있죠. 근데 이제 미스터킴은 지금부터라도 얘기 많이 해보자. 이렇게라도 서로 마음 알았고 얘기해서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미스터킴이 얘기하는데 진짜 희노애락 기승전결이 다 있다. 내가 여기 있는 10명 중에서 제일 드라마틱하다. 지금 제일 드라마틱한 거는 이번 시즌의 주인공이죠. 진짜 서자킴만 아니었다면 이번 시즌에 그냥 단연코 주인공이었을 텐데 참 이게 서자 출신이 서럽군요. 그래서 미스터킴도 잘 되면 인연이 이 안에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나가서도 잘 이어지고 더 좋아지냐니까. 그래서 차근상 스텝은 밟아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나면 끝이 아닌데 나가서도 잘해봐야 되는데 다른 경쟁자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국화를 좋아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가 다른 사람 좋다고 갔어요. 장미랑 잘 됐다고 쳐요. 22영수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는 솔로, 이 솔로 나라의 세계에 남은 사람이 국화랑 미스터킴밖에 없어서 어떻게 최커가 됐다고 쳐도 그게 나가서 유지가 되겠냐고요. 어쨌든 미스터킴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야가 가까운 곳에 머물러요.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가려면 지금 경쟁자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용담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고 나도 그 후보에 없었던 게 아니니까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소개팅이라고 생각하면 지난 며칠간에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게 흠이죠. 시간이 짧은 게 흠이라는 말은 지금은 좀 늦은 게 아니냐 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좀 늦었죠. 용담님이 왜 늦었다고 하는지도 알겠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팬클럽이고 그렇게 절실했던 남자라면 늦었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말을 하면서 어쨌건 나가서 알아보기를 서로 약속할 수도 있겠지만 용담님은 지금 미스터킴과 지금 늦었다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용담을 기다리는 다른 남자분이 있었죠. 미스터킴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용담에게 달려갔을 때 대표 형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 형수는 아까 용담이 나에게 오려고 했다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상철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상철님한테도 아까 튤립님한테도 용담은 나를 보고 왔었다. 나를 선택하려고 했었다. 근데 이제 대표 형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28기에서도 본인을 원하는 여자는 최소 3명이었거든요. 항상 3명이었었고 최소 3명이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대표 형수 찾았던 사람이 뭐 영숙, 순자, 영자 그리고 그 뒤로 또 데이트 하자고 하니까 뭐 현숙님도 오고 정숙님도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3명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그래 튤립 한 명이 아니겠지. 나 대표 형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용담도 나한테 오려고 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용담도 대표 형수에게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건 대표 형수는 이런 얘기를 주변에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용담이 나한테 분명히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표 형수는 이제 용담을 찾으러 다니고요. 그 와중에 夸킴은 여기에 있죠. 근데 여기에서 대표 형수와 다른 정보를 미스터킴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와서 전하는 미스터킴이나 대표 형수의 착각을 재밌다고 여기저기 떠벌리는 용담이나 물론 뭐 대표 형수가 착각한 게 가장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그거를 떠벌리고 다시 또 계속 전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결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미스터킴이 아까 대표 형수가 용담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따 얘기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해봐도 상관없지만 근데 이제 용담은 대표 형수는 진짜 아니거든요. 대표 형수는 그냥 너무 어른 같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대표 형수에겐 진짜 미안하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표 형수가 아무리 두드려도 내 피가 안에 없었어. 국화는 아무리 미스터킴이 마음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스터킴 아무리 두드려도 내 피가 안에 없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용담은 아무리 두드려 없었다고 했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없었지만 얘기를 안 해준 본인하고 그래도 있다고 말을 한 국화랑 생각해보면 지금 용담님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국화님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인터뷰에서 진실되지 않게 말해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국화님은 피간에 이 사람이 없다. 인터뷰에서 미스터킴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용담님은 없다며. 정리를 했어야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정리를 했잖아요. 용담님 대표 영수를. 물론 지금 국화님이 아직 두 사람을 정리를 안 한 상태지만
그래서 용담은 나는 대표 형수 아예 내 픽이 없었다. 대표 형수가 자기 픽이 없다는 거를 대표 형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게, 게다가 심지어 이게 미스터 킴한테, 대표 형수와 미스터 킴은 경쟁자인 상황이고 둘 다 자기한테 마음을 표현한 사람인데 대표 형수에게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는 얘기를 대표 형수가 지금 며칠째 뭐 발도 닦아주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미스터 킴한테 먼저 말을 해버리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용담님은 못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가서 대표 형수한테 전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미스터 킴은 못해요. 그래서 뭐 두 사람은 멍덩이가 젖었군요. 그래서 뭐 바지가 젖는데도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사람은 젖은 바지를 입고 다시 얘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근데 용담님은 이렇게 바지 젖었는데 가서 바로 안 갈아입어. 미스터 킴은 바로 갈아입고, 그래서 미스터 킴은 이제 옷 갈아입고 올게요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면서, 아, 바지는 젖었지만 수학은 있었다 그러면서 휘파람 휘휘 막 이러면서 신나해. 이렇게 이제 남자들이 모이고요. 여기서 대표 형수가 용담님한테 이제 말을 걸러 가거든요. 근데 이제 용담님은 아, 저 바지가 젖었다 라고 하면서 대표 형수를 돌려보내죠. 미스터 킴은 옷 갈아입고 공용거실 가는 동안 용담님은 뭐 하고 있던 거예요? 앉아서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인품과 안목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끼리끼리 만나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용담을 기다리고 있어요. 용담이 바지를 안 갈아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지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스터 킴은 방금 용담에게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그냥 사람들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거 용담이 가려는 게 대표 형수 아니라던데요? 나라던데 나?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뭐 체면 같은 거를 전혀 배려하거나 고려해주지 않아요. 여기서 근데 킴님이 너무 업돼 있었어. 일단 국화님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나락으로 갔죠. 나는 이제 끝났나? 했다가 용담이 나랑 만나보고 싶어 했었네? 나였다고? 그러면서 확 업됐어. 역시 내가 주인공이구만. 여기서 오면서도, 그리고 또 여자들 방에서도 번호표 뽑으세요 이러면서 여자들이 막 빵 터지고 그러니까 또 더 업되고, 용담이랑 얘기하는데 용담도 나였어? 라고 하니까 더 업되고, 업되니까 여기서 또 더 오버해버렸죠. 여기 들어오면서도 다들 이거 나만 기다리고 있었구만 하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경수님은 들어오면서 대표 형수한테 아니 용담님이랑 대화하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 형수가 이제 킴한테 물어보죠. 그러면서 킴은 여기서 남자 출연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는 용담이랑 얘기하고 왔다. 여자분들 다 있어가지고 이제 팬미팅 하고 왔다. 어쩌면 팬미팅 하던 그 순간이 미스터 킴 인생에서 가장 리즈였을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나의 팬들 중에 가장 팬심이 컸던 사람이 용담.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미스터 킴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본인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유리할 때 상대를 짓밟는 사람이 있고 유리할 때 상대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침 또 14기에서 했던 얘기구나. 거기에서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을 좀 볼 수 있죠. 그런데 유리하다고 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터에서 장수가 전쟁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인으로서 문화생활을 하는 이 문명 사회에서는 내가 여유로울 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더 인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미스터 킴 관점에서는 용담을 선택했고 용담은 나를 좋아하고 용담은 28영수를 안 좋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거의 승리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승리를 한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그냥 뭉개버려. 이 사람 체면을 그냥 뭉개버려. 이따가 나가면 듣겠지만 너한테 오려고도 안 했대. 나래 나. 그러니까 이게 이미 확정인 상황에서 그걸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해버리는 거. 그리고 용담님은 경수한테 고민하네 어쩌네 했지만 경수는 진짜 용담을 고민했었던 거지만 용담은 대표 형수를 고민도 안 했지만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대표 형수한테 말하지 않았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담은 경수도 자기 같을 줄 아는 거예요. 용담은 경수도 나 같은 인간이라 아예 배제를 해놓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 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봐요. 용담은 경수도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스터 킴도 여기서 대표 형수한테, 그리고 얘기하러 나가면 아마 듣겠지만 그러면 가서 듣게 해야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알아서 웃음거리가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아까 용담님이 대표 형수 본 게 아니라 옆에 튤립님 봤다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 옆에 오려고 그랬더라고. 근데 이게 만약 그냥 용담님이 원래는 이제 경수한테 간 게 후회스러워서 그냥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언급됐을 얘기였을 수도 있거든요. 저렇게 전달할 얘기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자막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고세를 못 참고 자랑 시작이라고 여기 이렇게 자막에 써있어. 미스터 킴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자막으로 고세를 못 참고 자랑 시작. 그래서 막 거짓말 같죠? 경수님 옆에 국화에 있으니까 나한테 오려고 했었다. 막 여기서 막 자랑을 하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유리한 상황에서 자랑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 내가 어떤 유리한 상황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맘 상했을 사람을 그래도 좀 배려하는 사람. 확실히 차이겠죠. 모임 같은 데서 좀 소외된 사람 좀 생기면서 아유 너도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좀 끌어와주는, 그러니까 MC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스터 킴은 본인이 오바를 해버려. 그래서 첫날 보여줬던 MC로서 역할을 할 때 멋짐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미스터 킴이 진짜 멋진 사람이 되려면 MC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거기에서 그러면 초반에 이 사람들이 다운돼 있을 때는 거기서 본인이 광대가 되지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좀 업됐을 때 한 발 물러서 주는 거. 그게 미스터 킴이 첫날 보여줬던 유머 감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 형수가 기분 많이 나빠요. 대표 형수도 아니 이거는 용담한테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걸 왜 미스터 킴이 그것도 흐뭇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이건 좀 심하거든요.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리고 조직에서도 전할 사람이 있고 전하지 않을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미스터 킴한테 내가 지금 용담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얘기했고 알아가기로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실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화가 났다는 얘기죠. 화가 날 수 있지. 그렇지 않아도 체면을 중시하고. 대표 형수님이 화를 냈던 적이 언제가 있었죠? 아임 대표예요. 기억력 좋아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대표를 욕해? 화가 나죠. 그러면서 미스터 킴은 또 자기 할 얘기를 또 다 했으니까, 그래서 미스터 킴은 또 원래 세상 일은 다 좋게 됩니다. 그리고 용담과 대표 형수가 얘기를 하는데, 용담은 아 나 누구랑 얘기하지? 미스터 킴? 아니면 대표 형수? 누구랑 얘기해야 돼? 그걸 또 본인 선택 못하고 또 튤립한테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서 튤립이 와가지고 대표 형수를 불러줘. 용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불러줘. 그래서 28 영수님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튤립님이 불러줘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해. 확구형이야? 그래서 용담님은 이제 대표 형수를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수가 용담 거절한 것보다 용담님이 대표 형수 거절한 게 늦었죠. 물론 대표 형수가 용담에게 마음 표현한 게 좀 늦었을 수 있지만, 근데 마음이 없다는 거를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고 끌고 온 건 본인이긴 하지. 사회적 매너가 좋죠, 대표 형수는. 그래서 용담님은 대표 형수가 튤립이랑 잘 됐으면 본인이 거절도 안 해도 되고 응원만 하면 되니까 먼저 튤립 얘기를 물어봐요. 튤립님이랑 나갔다 왔죠? 분위기는 어땠어요? 서로 그걸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용담님은 방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영수님이 보여주는 마음 감사한데 저는 사실 영수님한테 이성적인 감정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인 추가. 그래도 뭐 몇 안 되는 지인 중에 추가되는 거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좋은 오빠 동생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한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요. 대표 영수도 미스터 킴에게 짜증나는 만큼 용담에게도 짜증나는 면이 있어요. 용담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 좋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라의 경쟁자인 미스터 킴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소문내. 이런 거는 대표 형수 입장에서는 너무 무례한 거거든. 그래서 얘도 안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튤립하고 용담 데이트를 정확히는 안 했지만 그 전에도 용담님에 대해서는 결혼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형수는 여기서 용담이 나를 거절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나의 체면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사회적으로 부족한 대표 형수 관점에서, 그래서 내가 챙겨줬던 그런 사람 앞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그게 가장 불쾌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대표 형수와 같은 기수의 아빠를 모은 고양이 현숙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필을 했어요. 그때 28 현숙님이 대표 형수한테 아 나 이런 거 잘해. 그래서 대표 형수님이 현숙님도 자신의 풀 안에 넣었던 순간이, 현숙님이 활발하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영숙님이나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조용히 있었거든. 이렇게 막 분위기를 읽고 자기의 체면을 지켜줬거든요, 현숙님은. 둘이 있을 때 막 뭐라고 했지, 사람들 앞에서는 현숙님은 대표 형수의 체면을 깎으려고 안 했어. 그런 면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대표 형수는 아까 미스터 킴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미스터 킴이 얘기해 줬어요, 이 말에는 뼈가 있죠. 너 나한테보다 미스터 킴한테 먼저 얘기했더라? 나도 너 됐어, 이거지. 다시 원점에서 갈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담님은 대표 형수한테 이성으로 안 느껴진다 라고 했더니, 영수님도 아 뭔가 딱 맞은 것 같다. 하루 종일 착각한 거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분한테 좀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담은 자기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를 몰라요. 용담은 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든 게 잘못이 아니에요. 대표 영수에게는. 대표 영수의 체면을 깎고 대표 영수님의 치부를 다른 데 소문내버린 거. 그게 문제야. 그리고 그 치부를 여자들, 예를 들어서 튤립한테 얘기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튤립은 그걸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대표 형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깎일 뿐이지, 미스터 킴한테는 얘기하면 안 됐지. 미스터 킴은 가가지고 그냥 떠벌려버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인데, 용담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잘못되는 생각을 못해. 그리고 대표 영수님도 그냥 지인 추가 당했다. 그래서 그냥 응 알겠어요 하고 갔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생각한 태도나 이런 게 너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는 게 이게 약간 심포도 같은데 심포도가 아니고 그런 포인트예요. 대표 영수가 28기에서 만났던 사람은 용담 같지 않았어요. 영숙 씨가 약간
약간 용담 같은 느낌으로 태도를 보였지. 물론 용담 같진 않았죠. 영숙 씨도. 근데 대표 영수에게 발끈하면서 막 화를 냈었죠. 정숙님도 대표 영수에게 칭얼대고 막 그랬어도 대표 영수의 체면을 깎아내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근데 용담은 대표 영수의 체면이고 뭐가 없었거든요. 그냥 아예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랑 너무 다르구나. 너무 말을 쉽게 하는구나. 이 말을 쉽게 했다는 게 그 말을 쉽게 했다는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미스터 킴한테 내 얘기를, 내 경쟁자한테,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앞으로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명으로 자연스럽게 좁혀졌다.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들어오니까 미스터 킴은 용담한테 옆으로 오라고 또 저런 가벼운 행동을 하는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표 영수는 또 정색하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 이렇게 모여서 앉는 자리까지 있었고요. 여기서 자, 나가서 슈퍼데이트권 준비하세요 라는 미션으로 이날 대표 영수가 마지막으로 튤립님한테 얘기를 전하는데요. 대표 영수가 여기서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평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조급하게 튤립님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표 영수님이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계에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안 드러내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면에선. 대표 형수님이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단한 부분들이 있어. 말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고. 근데 이제 워낙 성격이 급하죠. 뭐 캐리어. 건배사. 그리고 뭐 냉장고에서 뭐 꺼낼 때도 아, 저거 저기 있다. 아, 오이 저기 있다. 앞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빨리 해야지만 되는 거.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 안 드러내고 있거든요. 참고 있었거든. 근데 이때 감정적으로 평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향이 바로 드러나. 그래서 튤립님한테 바로 얘기해요. 용담님이랑 얘기 나눴고 그냥 지인으로 남기로 원해요. 그건 용담님의 마음이니까. 근데 튤립님은 대표 영수가 용담이 마음에 있었는데 용담한테 차이고 왔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1순위가 아니잖아.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용담이 나를 정리해서 나도 용담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튤립님은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하고 버려지는 게 두렵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로망이 있다 보니까 용담이 아니어서 나한테 온다고?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계속 약간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튤립님은 대표 영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걱정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까 튤립님에게 용담님이 했던 말들도 영향이 있죠. 대표 영수가 뭐 인기도 없고 약간 자뻑이다. 이렇게 이제 용담님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셈이 돼버리니까 튤립님 마음속에서 대표 영수의 가치가 조금 내려가죠. 대표 영수는 일단 한 명으로 좁혀졌으니까 빨리 가서 얘기하고 빨리 그 목표 설정해야 돼. 그래서 빨리 가서 이제 깊이 앞으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당신 한 명으로 좁혀졌다. 알아만 달라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을 한 거는 여기서 슈퍼데이트권을 따게 되면 튤립님이 나한테 그래도 좀 쓰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어차피 튤립님이 따면 대표 영수한테 썼을 거였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었던 건데 이제 대표 영수 같은 경우는 빨리 용담을 지워버리고 튤립만 바라보고 싶었겠죠. 마음에 안 드는 직원 빨리 그냥 야, 쟤 그냥 유급휴가 주고 집에 있으라 그래. 아, 새끼 꼴도 보기 싫다. 야, 집에 가, 너. 이번 달 월급 불라니까 집에 가.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여기서 튤립님도 물론 너무 남자답게 좋은 말씀이지만 저렇게 쉽게 할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용담한테 거절당했다고 그냥 바로 나한테 아, 이건 좀 너무 가볍지 않나. 과연 진짜일까? 그 진정성에 대한 생각.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금사빠가 아닌가. 금사빠 재질로 의심될 만한 장면들은 28기의 초반에 있었거든요. 첫날 막 손잡고 이런 것들. 근데 튤립님은 그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겹쳐 보이기 시작하겠죠. 영수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어떤 자상함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잊으려고 했는데 다시 금사빠처럼 보여버리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두근거릴 수 있을지 남자로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남은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2주 미스터 킴과 대표 영수 그리고 튤립 용담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따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백합 상철 이 분들의 지금까지 서사가 도대체 어땠길래 백합님이 지금 저렇게 마음을 정리하나 앞장면부터 쭉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인생 PT 새로운 기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생 PT는 나만의 인생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심리 워크숍입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화가 날까? 내가 원하는 관계는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나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트레이닝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에서는 8주 동안 함께 심리를 공부하고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접 말하고 듣고 돌아보면서 결정하는 힘을 키워나가기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감정의 이유가 분명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들으면 여러 기수에 걸쳐서 재수강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업이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오고 조금 더 단단한 내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PT에 함께하셔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남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